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0월 7일이고 오후 7시 49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습니다. 일단 비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안 띄워놨네요. 화면을 띄워보자면은 2만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평소 제 채널에서의 그런 다루는 것과는 별개로 좀 뭔가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점이 과연 어디일지, 언제 우리가 좀 매수를 하면 좋을지, 더 나아가서 환율 같은 그런 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중에서 환율이라든지 금리 이런 것들 어떻게 좀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다루면 좋을지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런 채널을 하는 저건 아니죠. 근데 또 이제 제 기준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 같아서 지금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참고해가지고 나름 정리해가지고 가져온 거라서 여러분들도 이제 참고하시고, 이게 이런 뷰도 있구나, 이렇게 보통은 흘러가는구나 라는 정도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매크로도 하면 참 좋을 텐데, 그죠? 근데 그런 짬은 안 돼서. 그래서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를 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그래서 진단이라기보다는 이 시장에 대한 좀 분석이라 할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크립토 투자를, 코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 이 시장은 우상향을 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좀 불안해, 이거 크립토 좀 모르겠다, 크립토 좀 시장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고점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를 믿고 좀 공부를 열심히 할 때다 라는 걸 먼저 깔아두고 갈게요.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하락장이잖아요. 근데 하락장인데 사실 이게 물리신 분들 마음 아픈 거 알아요. 마음 아는데 우리가 막 진짜 기관 투자자급의 자산이 있는 거 아닌 이상은 오히려 하락이 좀 깊고 길게 가야 깊고 클수록 길수록 우리에게는 기회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아셔야 돼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하락 언제 끝나, 빨리 재상승했으면 좋겠다라고만 하는데 오히려 진짜로 진짜 하락이 좀 더 길게 가서 내가 시드를 더 모으고 하락이 더 깊게 와서 내가 좀 더 저점에 살 수 있는 기회들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더 돈을 버는 기회이지, 지금 당장 바로 반등한다고 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시드가 90% 이상 몰려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얘기가 다르겠지만, 지금까지 제 채널을 따라오셨다고 하면은 가정하면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어떻게 좀 시장을 보셔야 되냐면은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죠. 당연히 이건 당연한 말이긴 한데, 지금 이 진짜 최저점 부근이라고 한다면 지금 매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난 한 번 더 하락이 있을 것이다 믿는다면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거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좀 장이 안 좋은 겨울장일 때 제2의 솔라나, 제2의 루나 솔라나, 아발란체 이런 친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발굴하기 위한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진짜 떠먹여주지 않습니다.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다른 것 하면서 제 지금 영상 이렇게 보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떠먹여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공부하셔야 되고, 제 채널 본다고 5천만 원이 50억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매수를 할 때, 그리고 매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전 고점과 전 저점에서 할 수 있을 거라는 거는 정말 불가능한 건 여러분 아시죠? 진짜 굉장히 찰나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진짜 운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락 국면이니까 하락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락 국면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매수를 하는 그 마인드에는 물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그림판으로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전저점일 때 매수를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려가는
도중, 그러니까 이게 뭐 대략 뭐 한 8부, 9부 정도 능선일 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락 관점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내가 매수하면서 물릴 각오를 하는 그 리스크를 같이 집어넣고, 그리고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내가 팔고 나서도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거는 내 몫이 아니다. 이 정도는 가져가시는 그런 전체적인 좀 패턴 안에서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머리에 지금 담아 두시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글이 복잡합니다. 매크로 이슈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거는 약간 좀 채권 관점에서 좀 보는 거를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일단 요거는 다들 아시죠? 뭐 어디서 많이 다 들어보셨잖아.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은 조만간 경기 침체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온다. 요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걸로 파생되는 이 내용들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져와 봤는데, 일단 보통은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된다고 하면은 1년 내지는 전후로 해가지고 경기 침체 신호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역전이 된 지 좀 지났죠. 그래서 지금 좀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보시면은 요거 내가 지금 내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좀 애매하네.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요. 이게 뭐냐면은 장단기 금리 차,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게 차이가 역전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있는 구간이, 이 그래프가 밑으로 오는 구간. 그래서 0보다 밑에 있을 때 차이가 나는데, 지금 보시면은 밑에 있을 때 이 회색지대 다 경기 침체가 이렇게 밑에 찍고 왔고, 밑에 찍고 왔고, 밑에 찍고 왔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이거는 코로나 이때고,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회색 구간이 이렇게 좀 나타날 그런 시그널이 분명히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좀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었죠, 이거는. 근데 이제 과거 사이클에서 저점 신호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보고 우리가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플랜을 세우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뭐냐면은 일단 이거 이해하셨죠? 장단기 금리차.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로 미 연준 다 아시죠, 여러분? 걔네가 금리를 인하하면은 바로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는 게 아니라요. 보통은 인하를 하고 조금 더 지나서 바닥이 나온다고 해요. 보통은. 그래서 그게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자마자 바로 반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거 되게 제가 좀 놀랐어요. 평균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그 첫 번째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점 이후에 대략 몇 달이 지났을 때 오히려 증시는 바닥이다. 바닥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랬다. 항상 그랬다. 그리고 나서 주대 상승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그 내용이냐면은 체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에는 굉장히 체력이 약해져 있을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도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 직전에는 직후죠. 직전. 그러니까 금리 인하 직전에는 단기적으로 이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 있는데, 결국 체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이 좀 나중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가지고 좀 매수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아셔야 돼요. 지금 금리 인상 기조에 있잖아요. 올 연말까지 뭐 4.55, 4.25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갖다가 내년에도 추가 금리 인상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있고, 그리고 그거 다음에 바로 인하가 아니라, 그러니까 산처럼 올랐다 바로 꺾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는 거죠. 유지된다는 그 구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금리 인하 시점 전에 매수를 한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유지 단계에서 요 정도 어느 정도 돼서 이제 금리 인하 단계가 좀 올 것 같다로 하면 매수를 하고 먹습니다. 상승분을 분명히 그때는 상승 분위기가 나올 거예요. 상승 분위기가 나오면 먹고, 이게 만약에 경제 상황에, 그러니까 경기 체력이 굉장히 안
안 좋은데 이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다. 그러면은 저는 다시 매도를 할 것 같아요. 상승을 먹고 매도를 하고, 아니면은 이게 경제 상황도 그때 괜찮은 것 같아. 막 그렇게 막 엄청나게 심각한 위기일 것처럼 말을 하더니 좀 막상 괜찮은 것 같다, 버틸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저점일 확률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구간부터 매수를 하기 좀 좋은 시점이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임박했을 때가 좀 분할로 매수를 하기 좋은 시점이고, 그때 경기 상황을 봐서 조금 체력이 많이 약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 10개월 T 이런 쯤에 바닥을 노려볼 만하다. 이 포인트 들어오셨나요? 제가 매크로 쪽 전문가가 아니라 가지고 설명이 좀 장황할 수 있는데 진짜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집중해서 좀 들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 단기 금리가 정점을 찍고 고점 대비 0.5% 이상으로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냥 네이버에 쳐서 나와요. 이거는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최고, 지금 만약에 최고가 4.3이잖아. 그러면 0.5면은 3.8 밑으로 내려가는 걸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 이제 두 번째 포인트 가져가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이런 지표들이 저한테 되게 필요했어요. 지금 어쨌든 매크로 경제로 인해서 크립토 시장에 이렇게 좀 마탱이가 간 거라서 매크로 경제에서 이제 어떤 포인트를 보고 내가 매수를 좀 하면 좋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긁어주는 좀 그런 자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에 대한 전략은 2년물이 떨어지는 거 확인을 하고 좀 매수를 해보자, 좀 보수적으로 매수를 해보자. 그리고 그 포인트는 이 0.5% 이상 하락, 그러니까 고점 대비 하고 이 체크를 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거는 뭐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었던 이 포인트랑 다 이어져 있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 현상이 완전하게 해소된 시점,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다시 위로 올라올 때인 거겠죠. 그래서 이 구간 자체가 다시 양수로 돌아서는 그 구간에서 저점이 재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좀 보시면서 매수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제가 깜빡하고 안 썼는데 그 지표도 보시면 좋다고 해요. 실업 지표가 굉장히 높게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하면 좋다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3-로 쓸게요. 확인, 굉장히 상승했을, 이거는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제가 기억이 났어요. 이거 준비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것도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달러 있죠. 달러를 갖다가 언제 어떻게 내가 좀 이걸 좀 이득을 보고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좀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좋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요거는요, 금리 인상, 그러니까 다 모든 건 금리로 귀결이 되죠. 금리 인상 종료 3개월 뒤가 보통 전고점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23년 4월에 금리 인상이 끝나,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지겠죠. 금리 인상이 딱 끝나, 그러면은 거기에서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 그 해 달부터 말을 못하겠지. 3개월 뒤에 전고점일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 이것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요거 한번 같이 볼게요. 요게 지금 T가 보시면은 마지막 금리 인상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 있고 T 플러스 3먼스 해가지고 3달 뒤에 달러 인덱스가 전고점이었다.
그리고 보통 그 이후로도 뭐 더블 탑이나 뭐 트리플 탑은 찍긴 하지만 딱 전고점으로 매겨지고 하향을 천천히 하더라. 그래서 이 지표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방금 오늘 말씀드렸던 이 힌트들 있죠. 네 가지, 다섯 가지 힌트겠네요. 다섯 가지 힌트들을 가지고 저조차도 시장을 좀 대응을 하려고 플랜 중에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나름 히든 플랜이에요, 사실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 진짜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서. 근데 이거는 뭐라 해야 될까? 100%는 아니겠죠. 이런 지표들, 어떤 선행 후행 지표들이 인과관계가 100%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거의 그랬다. 참고하시면 굉장히 좀 좋은 자료들이고 지표들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말하려 했지? 하여튼 이거 진짜 좀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제가 코인을 다루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맞아, 이 말을 하겠다. 여러분들 지금 포트폴리오라든지 어떤 내가 얼마 있고, 그러니까 다 4번 같은 경우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시드를 그러니까 달러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고 원화로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전략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라고 모범 답안이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시대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다 상황에 따라, 개인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라서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만의 전략으로 재구성을 하시는 게 지금 가장 좋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도움이 진짜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름 준비를 한 자료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